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KBS가 9시 뉴스에서 18일에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를 하고 19일에 하루 만에 이를 정정 및 사과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다시 MBC가 이와 관련한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KBS 보도가 맞는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2월 13일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한테 편지도 쓰고 뭐 이것저것 했거든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공개했던 그 내용에 보면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라는 대목은 있는데,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이런 대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도 이제 약간 거두절미해서 뭐 자기네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빼고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걸어서 자, 이런 것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러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격려성이다, 이런 식으로 MBC는 다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KBS가 오보가 확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자 이동재 전 기자 측이 그러면 오늘 전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전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은,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 말을 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녹취로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꽤 많습니다. 과거에 한 18년 전이죠. 2002년에 국정원에서 했던 도청, 그 녹취록이 이만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를 해서 그 내용을 보면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화 도청한 것을 그대로 녹취를 해놓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 대화가 다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녹취로 풀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녹취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취의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보면, 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고, 오늘 아마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떤지를 이따 만약 공개를 하면 그때 보시면, 아, 이건 뭐다 하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건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이 부분을 짜깁기 해서 편집해서 지금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저의 분석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에 관한, KBS 오보에 관한 협력자, 그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동재 기자 측과 검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대검에다가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원문을 짜깁기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원문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편집한 거니까.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결과물이 바로 대검에 보고한 거다. 그러니까 대검도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문은 이동재 전 기자와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KBS의 오보의 결정적인 근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짜깁기 한 거, 그 악마의 편집본을 가지고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KBS 오보의 협력자, 검찰 쪽의 협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이 짜깁기 한 건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KBS에 제공할 리가 없죠. 그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건데. 그렇다면 이걸 제공한 거는 결국 검찰이다. 그러면 검찰도 중앙지검보다는 대검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검이 짜깁기 한 그걸 가지고 있고, 물론 중앙지검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앙지검도 이 전문을 KBS에 주면 KBS가 기사를 못 썼을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한동훈 검사장을 엮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심히 관심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엮습니까? 적어도 건전한 성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본 건데는 아마 짜깁기한 것을 주었을 것이다. 검찰이. 그러면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대검. 왜냐면 대검은 짜깁기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자꾸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확실하게 엮자 이런 차원에서 중앙지검이 그 짜깁기한 거를 이 KBS 기자한테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그러니까 KBS 오보의 협력자들의 검찰판이라고 한다면 대검의 한 사람, 중앙지검의 한 사람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다. 대검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이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뭐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기자한테 늘 어떤 것을 이렇게 제공해서 기사를 쓰도록 만들려는 시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를 할 때 늘 보면 자기가 직접 담당할 때는 나중에 보안 누설의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담당자가 그걸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검은 직접 담당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검이 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저의 기자 경험에서 나온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검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에서 흘렸을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중앙지검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엮어 넣을 필요성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공모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적어도 그 한동훈 검사장 어떤 식으로든 불러서 지금 사법 처리 내지는 뭐 구속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것을 KBS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검찰의 책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보니까 이걸 흘린 사람으로서 검찰 간부 2명을 지목했더군요. 다른 검찰 간부가 이거는 요 두 사람이 했어. 물론 두 사람의 실명은 안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뭐 그게 얼마나 맞는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좀 엉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할까 하다가 이거 기사 자체가 너무 엉성하다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검찰 쪽 편에서 보면 검찰에서 흘렸을 것인데 이러저러한 거. 자, 그러면 KBS 오보의 협력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협력자들 중에 그럼 검찰 쪽 편만 있네?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KBS 내부입니다. 내부자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KBS 그 내용을 보도한 이모 기자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 기자 생활 1, 2년밖에 안 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1, 2년밖에 안 한 이 기자가 그 기사를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나 중요한 기사인데 이게 1, 2년짜리 기자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사는 이제 법조가 있으면 법조는 한 명이 취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취재합니다. 제가 있었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미 5명이 법조 출입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5명 이상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팀장이 있고 뭐 이진 삼진에서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말진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 거의 말진일 겁니다. 말진이 어디서 이렇게 써와서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걸 팀장이 우선 거릅니다. 그래? 그럼 가져와봐. 그래서 팀장이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뭐 기사를 거의 반쯤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진 기자가 그 기사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군다나 이 기사는요.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 내용의 녹취록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 중앙지검이 대검에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고 대검의 과장들이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거야?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 법조팀장은 그걸 제대로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존 버전하고 너무나 다른데? 그리고 이게 중앙지검이 대검에 올렸던 그거 아니야? 그런데 대검 일부 과장들이 이게 범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내용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 기사다라고 판단하진 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건 수준 미달의
법조팀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의문을 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확인 과정이 완벽하게 안 됐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거기서 법조팀장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제 데스크가 있죠. 이거는 이제 법조는 대개 사회부에서 맡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사회부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부에 차장이 있고 차장이 먼저 데스크를 보고 그 다음에 부장이 또 보고 부장은 국장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론에서 게이트키핑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자가 뭘 기사를 써오더라도 그것을 그 위 선배 기자들이 조정을 해줍니다. 뭐 문장을 막 뜯어고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기사가 되느냐, 혹시 취재원한테 휘둘린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맞는다 그러면 이 기사를 얼마나 크게 쓸 것이냐,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쓸 것이냐 두 번째로 쓸 것이냐 뭐 이런 순서를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게이트키핑 기능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경우에는 그걸 다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검찰 쪽의 책임 이거 별개로 하고, 제가 그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KBS의 내부자들의 그 협력자, 그거는 결국 쓴 기자, 법조팀장, 사회부 차장, 부장, 국장, 이 사람들이 다 협력자입니다. 결국 오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거의 최종 책임자는 물론 뭐 KBS 사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장이야 그런 사실을 보고만 받았을 것이고 그 밑에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그 기사를 내보내느냐 내보내지 않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오보의 책임자는 결국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이 될 것이고 중간 책임자가 사회부장이 될 것이다. 물론 기사를 쓴 기자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면 자 그러면 검찰과 KBS, 여기에 KBS 오보의 책임이 어느 쪽이 더 중하냐? 당연히 KBS가 더 중하죠. 제가 아까 잠깐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보도해 주십시오 또는 이런 걸 보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언론사에는. 그러나 그것을 다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느 일방에 치우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고 이거는 기사 안 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차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KBS 오보가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은 그 기능이 완전히 다 마비됐다. 내지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부추겼다.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모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KBS 오보의 협력자들은 검찰과 KBS 내부에 있는 간부급들인데 그 중에서 검찰은 뭐 그런 거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도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보도를 할 것이니 말 것이니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KBS 간부들인데 이 간부들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간부들에 대한 책임, 마침 한동훈 검사장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한동훈 검사장은 이 부분에 관한 뭐 취재원을 밝힐 수는 저는 보통 뭐 취재원 안 밝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안 밝히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기자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책임은 훨씬 더 KBS 측이 큽니다. 그러니까 KBS 측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검사장은 이 부분에 대한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KBS 오보의 협력자들, 그게 검찰 또는 KBS 어디가 더 크냐, 또 KBS 내부 중에서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